안녕하세요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이 다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김라고 하는데요. 비트코인이 52K를 달성을 하면서 이 코인 관련주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다날은 과거에 이 비트코인 이슈로 주가 상승을 보여준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요즘은 우리가 현금을 안 쓰고 대부분 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미래 결제는 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. 정말 이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서 이 단알에 더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고, 앞으로 단알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슈와 그리고 현 시점 우리가 봤을 때 주가 상승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, 아니면 하락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중요한 내용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보시자면,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와 그리고 ETF를 맞아서 최근 가격이 52K를 달성을 했는데요. 하나로 지금 7천만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정말 말이 많잖아요. 비트코인 1억을 갈 거다, 뭐 3억을 갈 거다,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,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유동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. 이 모든 뭐 주식, 뭐 부동산 이런 투자 자산들의 이 유동성 굉장히 중요하지만,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이 유동성이 굉장히 취약한데요. 우리가 이 금리 인하도 뭐 3월에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, 이 3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상치 크게 줄어들었고, 또 5월에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왔지만 이번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져버렸습니다. 하지만 이 금리 인하 정말 이 하반기에 하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. 이번 하반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도 있고, 또 이 코인 금리 인하와 그리고 코인 유동성이 더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을 한다면 다날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? 다날의 이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,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당시 이 44,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날의 주가도 크게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만큼 우리가 이 비트코인 이슈를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이 가격대, 이 구간대 왜 주가가 가격이 하락을 했느냐? 이 기대감에 있어서 이 현물 ETF 승인도 기대감이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 기대감의 기대감과는 달리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당시 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그려갔다. 단기간에 이 박스권을 그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어요.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, 이 구간 때 우리가 보신다면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현물 ETF는 재료 소멸이 아닌가라고 좀 의혹이 들기도 하고, 이때 당시 280억 달러 규모의 이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ETF로 전환한 이 그레이스 케일에서 이 대규모 자금이 유치되면서 이때 당시 이 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심했는데요.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, 약간 이런 의구심도 들었고요.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면서 주가도 이렇게 아래 윗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한 낭을 나타내고 있는데, 현재 그럼 우리가 차트를 보자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구간의 차트를 보자면, 이 단알의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현 시점, 이 시점에서 매물대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단알 주주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는 현 구간이겠죠? 우리가 현 구간 좀 차트를 짧게 봤을 때 이 구간은 어떠냐? 이때 당시의 매물대,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구간의 매물대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구간과 비교시 좀 얇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, 현 시점에서 주가가 거래량과 함께 매집한 흔적이 있어 비트코인이 최근 뜨거운 만큼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 이 차트로 봤을 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? 바로 이 평선들이 그럼 이
점차 수렴을 하면서 이평선들이 현재 다 한 곳으로 모였죠. 이때 당시도 241선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 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241선 못 받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121선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최근 21선과 241선 재돌파를 하고 이제 이 구간 61선 돌파를 하면서 다시 이동평균선이 이제 발산하려는 이런 출발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이런 상승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구간이 이제 가격대가 이제 4만이 아니라 4,900원, 4,900원인데요. 4,900원 이상의 매물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구간처럼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도세가 또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4,900원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이 구간에서 안착을 해준다 하면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요인은 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, 만약에 이 구간대 악성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진다 하면 주가가 또다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. 당분간은 또 약간의 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구간에서 이 121선 지지를 잘 받고 주가가 오른 만큼 우리가 이 121선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121선을 이탈을 한다 싶으면 이 양봉이 나왔던 가격대 이 3,800원까지 열어보고, 만약에 3,800원까지 가 이탈을 한다 싶으면 이 3,300원까지 좀 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구간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이 페이코인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. 하지만 이 페이코인이 결국 상폐가 됐죠. 왜 상폐가 됐냐? 바로 은행가 그리고 실명 인증 계좌를 받지 못해서 이 발행사인 이 페이프로 콜튼, 죄송합니다.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, 페이프로도 페이프로톨콘이라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좀 부술리 된 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결제, 안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이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쿠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배달의 민족하고도 크게 연관성이 있는데요. 이 대부분 요즘 이 사람들이 현금 안 쓰고 뭐 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 하잖아요. 이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, 이 다날은 현재 이 쿠팡에서 2021년부터 협업을 해서 국내 점유율 50%에서 60%까지 확장한 만큼 이래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점차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 코인으로 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요.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요즘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이제 다양한 유튜버들 이야기가 나오고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스캠 코인 사건이 터졌는데, 이 비트코인이 정말 이 서비스가 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정말 뭐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고 뭐 음식점에서도 정말 이 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또 와야 정말 이 결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이 핀테크 사업에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 쿠팡과 이런 부분보다는 이 NFT가 있겠죠. 근데 이 에그버스라는 이제 NFT 거래소인데요.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그림들을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을 주고 이제 이 가격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저작권 그리고 그림 다양한 구간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. 이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 멍숭이가 있겠죠. 멍숭이가 당시 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게 비쌌는데 이 그림 하나가 16억? 우리가 많이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NFT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. 그럼 16억을 사죠. 여기서 수수료를 뭐 0.3%를 뗀다고 쳐요. 이제 480만 원을 크게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날의 NFT, 또 이제 코인 거래에 있어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또 이제 다날의 앞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 우리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, 비트코인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. 이번 반감기 날짜가 4월 28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
이 부분이 좀 다가왔을 때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나왔죠.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데 제가 이제 트위터도 좀 찾아보고 막 코인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약간 찌라시입니다. 이거 부분은 찌라시인데 이제 미국의 상위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을 좀 대량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ETF 승인도 당연히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찌라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재돌파, 재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단알에 대해 알아본 되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. 제가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데 보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좋은